안녕하세요. 평면 위에서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관한 성질 및 그림 리퍼 솔루션에 대해 발표할 2022-02141 정다인입니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영상에서는 평면 위에서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대해 다룹니다. 2차원상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만족하는 솔루션들이 만족하는 성질, 곧 여러 정리들을 증명과 함께 다룰 것이고, 그 이후에는 2차원상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솔루션 중 간단한 형태인 그림 리퍼 솔루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브 쇼트닝 플로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면상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는 간단히 말하자면 시간에 따라 평면 위의 곡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곡선은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크기가 바뀔 수도 있으며 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곡선을 어떤 방식으로 옮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평면 곡선 위의 각 점들을 그 점에서의 곡률에 비례하는 속도로 그 점에서의 법벡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곡률이 클수록 그 점에서의 곡선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셈입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볼까요? 이 곡선은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의해 수정되는 곡선의 예시입니다. 왼쪽의 모습을 했던 곡선이 오른쪽처럼 변화할 것이고 이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수정되겠죠. 이 곡선 위의 화살표의 방향은 점이 이동할 방향을 나타내고 화살표가 길수록 더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마 화살표의 방향으로 감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원이 되었다가 점점 하나의 점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곡선과 곡률, 법벡터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적인 미분 기하학 개념들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에 대해 살펴봅시다. 곡선은 일반적으로 n차원상의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 1차원 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상의 원이나 직선일 수도 있고 원기둥의 내부에 존재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선도 곡선의 예시가 됩니다. 보통은 시각적으로 보기 쉽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2차원, 3차원상의 곡선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2차원 평면상의 곡선 위주로 다룹니다. 실수집합 R에 속하는 어떤 닫힌 구간 I, 이는 A, B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R축상의 곡선을 감마라고 해봅시다. 곡선은 형상 그 자체로도 관찰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독립변수 t를 사용해서 표현해보겠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이유는 곡선은 앞서 말했듯 1차원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곡면을 매개화하고자 한다면 곡면은 2차원 물체이므로 적어도 2개의 독립변수가 필요하겠죠. 곡선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합시다. 이때 감마는 연속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매개화된 곡선의 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시 중 원을 다시 봅시다. 원은 곡선이 끊기지 않고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시작점으로 잡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입니다. 이번에는 원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을 봅시다. 곡선 감마가 닫힌 구간 A, B에서 R2로의 연속함수로 매개화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감마 A와 감마 B의 값이 같은 경우 이를 폐곡선 혹은 닫힌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곡선 중 매끄럽다고 표현되는 곡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매개화된 곡선이 미분 가능할 경우 이 곡선은 매끄럽다고 표현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곡선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즉 매끄럽지 않은 곡선의 예이고 왼쪽 그림과 같은 곡선은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또한 단순 곡선이라고 표현되는 곡선도 존재합니다. 곡선이 양 끝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만나는 점이 없는, 즉 자기 자신과 교차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곡선을 단순 곡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교차점이 존재하는 평면 곡선이므로 단순 곡선이 아니고 왼쪽 그림은 단순 곡선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속인 곡선 감마를 독립변수 t를 사용해서 매개화했습니다. 보통 독립변수 t는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 시간 t에 따라서 곡선 감마가 변화하는 모습을 감마 t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하는 속도와 관계없이 곡선 자체의 특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독립변수 t에 의한 곡선의 매개화는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매개 변수로 곡선을 매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곡선을 매개화하는 것입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한 곡선의 매개화는 매개화 방식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곡선의 속력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곡선이 단위 길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호의 길이 s를 변수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s는 t에 의해 정의된 함수가 되고 t 값이 증가함에 따라 s도 단조 증가하는 함수가 됨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의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t를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ts라고 표현하면 기존의 t에 의해 매개화된 곡선 감마 t를 감마 ts로 재매개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매개화된 곡선의 속력은 1로 일정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이 식의 양변을 s로 미분하여 각 변을 정리하면 기존 곡선 감마와 감마의 미분을 내적한 값이 0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된 곡선 감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 벡터와 수직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모든 곡선이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정칙 곡선은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할 수 있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칙 곡선은 미분한 값이 항상 0이 되지 않는 곡선을 말합니다. 즉,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속도가 절대 0이 되지 않는 곡선으로 시간 t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3차원상의 곡선을 관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단위 접선 벡터 t, 단위 법선 벡터 n, 단위 종법선 벡터 b를 정의합시다. 단위 접선 벡터는 곡선 감마의 미분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곡선의 접선 벡터는 감마의 미분으로 정의되므로 단위 접선 벡터 t는 감마의 미분에 그것의 크기를 나누어준 형태로서 표현됩니다. 특히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된 곡선은 접선 벡터의 크기가 1이므로 이를 미분하여 정리하면 감마와 감마의 미분의 내적이 0이라는 식을 얻습니다. 즉,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된 곡선은 그것의 단위 접선 벡터와 항상 수직입니다. 단위 법선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의 미분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정규화를 위해 단위 접선 벡터의 미분의 크기로 단위 접선 벡터의 미분을 나누어주면 그것이 단위 법선 벡터 n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단위 법선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와 직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종법선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의 외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종법선 벡터 b는 t, n과 모두 직교합니다. 정의에 의해서 t, n, b 벡터가 서로 직교하므로 이 벡터들은 그 자체로 R3의 기저가 됩니다. 또한 곡선의 특정 점에서의 t, n, b 벡터를 살펴봄으로써 곡선의 3차원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잠시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곡선 위의 한 점에 대하여 접벡터 t와 법벡터 n을 묘사한 것입니다. 접벡터의 경우는 곡선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며 법벡터는 접벡터와 직교하면서 곡선이 구부러지는 안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종법선 벡터는 묘사하지 않았으나 외적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평면 곡선을 중심으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제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서 요구하는 개념인 곡률에 대해 살펴봅시다. 곡률은 곡선이 어느 정도 구부러졌는지를 의미하는 척도입니다.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를 측정하고 싶다면 곡선이 그 점에서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즉, 한 점에서의 방향이 많이 바뀔수록 그 점에서의 곡선의 구부러짐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곡선의 단위 접벡터 t의 변화율이 클수록 곡선이 더 크게 구부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곡률은 주어진 수식처럼 정의합니다.
이 식은 같은 길이만큼 이동했을 때 곡선의 방향이 얼마나 변하는가 혹은 곡선이 접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곡률과 TNB 벡터를 이용해서 TNB 벡터의 미분을 표현해 봅시다. 우선 법 벡터를 접 벡터의 미분을 그것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서 정의했으므로 정의에 의해 접 벡터 T의 미분은 곡률과 법 벡터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종법선 벡터의 미분을 TNB 벡터로 표현해 봅시다. TNB 벡터가 서로 직교하므로 어떤 스칼라 A, B, C에 의해서 B의 미분을 주어진 식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단위 벡터이므로 B를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식을 미분하여 정리하면 B와 B의 미분의 내적값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주어진 식으로 돌아가서 식의 각 변을 B와 내적해주면 A는 B의 미분과 T를 내적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B와 T가 직교하므로 B와 T의 내적은 0의 값을 갖고 이를 미분하면 위와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곧 B'과 T의 내적이 0의 값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서 A는 0의 값을 가지므로 이를 처음의 식에 대입하면 가장 하단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B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B와 B'이 직교하므로 C의 값이 0이 됨을 반영했고 자세한 계산은 생략했습니다. 이 하단의 식의 각 변을 n과 내적해주면 스칼라 값인 B가 B' n의 내적과 같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수값은 마이너스 타우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타우는 곡선의 열률 또는 비틀림률이라고 합니다. 곡선의 열률은 해당 곡선이 평면 곡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의미하며 평면 곡선의 경우 열률은 0입니다. 따라서 B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의 미분은 B의 미분과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칼라 값 D, E, F를 이용하여 n의 미분을 T, N, B 벡터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n이 단위 벡터이므로 n과 n'의 내적은 0의 값을 가집니다. 즉, 2는 0입니다.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식을 t와 내적합니다. 그럼 상단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n과 t가 직교하므로 둘의 내적값은 0입니다. 이 식을 미분해주고 우측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면 n'과 t의 내적값이 마이너스 카파가 됩니다. 즉, d는 마이너스 카파입니다. 이번에는 각 변을 b와 내적하여 주면 f가 n'과 b의 내적의 값과 같다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n과 b가 직교하므로 n, b의 내적이 0임을 이용하면 n'과 b의 내적이 즉 f의 값이 타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n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NB의 미분을 TNB 벡터로 표현한 것을 프레네셀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세 식을 한 번에 행렬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면 위에서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면 위에서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는 매끄러운 평면 곡선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곡선의 곡률에 비례하는 속도로 곡선의 각 점을 법선 벡터 방향으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곡선 감마 제로를 생각합시다. 대문자 t를 양수라고 합시다. 시간 t에 따른 곡선의 족 감마 ut는 커브 쇼트닝 플로우 하에서 가장 하단의 초기값 문제를 만족하면서 변화합니다. 즉, 주어진 초기값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이때 카파 ut는 시간 t에서의 감마의 곡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지 해밀턴 그레이손 정리는 매끄러운 단순 패곡선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즉,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솔루션 중 특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매끄러운 단순 패곡선은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의해 그 모양이 변하여도
계속해서 스스로 교차하는 지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이 곡선은 결국 볼록한 곡선이 되며 한 번 볼록 곡선이 된 이후에는 계속 볼록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한한 시간 t에 가까워질수록 곡선이 하나의 특입점에 수렴하게 되고 이를 라운드 포인트에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곡선은 시간 t에 대한 변수에 대한 구간에서 항상 매끄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원입니다. 원은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의해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결국 한 특이점, 특히 중심에 수렴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 또한 게이지 해밀턴 그레이손 정리를 만족합니다. 이 곡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볼록한 곡선에 수렴하게 되고 더 시간이 경과하면 하나의 라운드 포인트에 수렴합니다. 이제 평면상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만족하는 솔루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증명은 대부분 계산 위주이고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 문헌을 살피시거나 보고서 원문 PDF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성질은 만약 감마가 호의 길이로 매개화된 곡선이라면 연산자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V라는 문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곡선의 속력으로 시간 t와 독립인 u라는 변수에 의해 감마를 편미분한 것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만약 곡선의 족 감마 ut가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솔루션이라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V는 곡선의 속력입니다. 세 번째 성질도 첫 번째 성질과 비슷하게 연산자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매개변수 t와 호의 길이에 대한 매개변수 s에 대한 편미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네 번째 성질입니다. 곡선의 족 감마 ut가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솔루션이라면 다음의 두 식이 성립합니다. 독특한 것은 곡률 카파를 S에 대해 편미분한 식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의해 곡률은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며 변화합니다. 이제 평면상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특별한 솔루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거칠 때 스스로의 모양을 유지한 채 회전하거나 확대 혹은 축소되거나 평행 이동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곡선을 살펴봅시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독립변수 t의 변화와 관계없이 곡선의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셀프 시밀러 솔루션 혹은 셀프 시밀러 커브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원인데 원은 앞서 살펴본 게이지 해밀턴 그레이손 정리에 의해 그 자신의 크기가 줄어들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점에 수렴하는 특이한 솔루션이 됩니다. 보다 수월한 이해를 위해 원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0일 때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0과 2파이 사이의 매개변수 u에 의해 중간에 있는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의 곡률이 반지름의 역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파 u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u에 대하여 법벡터는 상단의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RT를 시간 t에 따라 수정되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원 감마는 하단의 식과 같게 됩니다. 다시 원의 곡률이 반지름의 역수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카파 UT는 RT의 역수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곡선의 법벡터는 마이너스 감마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처음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초기값 문제에 대입해주면 기본 편미분 방정식이 RT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초기값 문제를 얻습니다. 이 초기값 문제의 솔루션은 하단과 같은 함수입니다. 이에 따라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만족하는 원의 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 t가 2분의 1보다 클 때에는 실수 범위의 값이 나오지 않으므로 시간이 2분의 1에 가까워짐에 따라 단위원은 점차 중심인 원점에 수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단위원은 점점 원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반지름이 점점 줄어들면서 곡률은 점점 커지므로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원이 더 빠르게 수정됩니다. 이번에는 원래 곡선의 형태, 크기 변화가 전혀 없고 회전하지도 않지만 평행이동만이 이루어지는 솔루션을 살펴봅시다. 이를 그림 리퍼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살펴봅시다. 그림 리퍼는 이렇게 생긴 솔루션을 말합니다. 곡선 감마 UT가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초기값 문제를 만족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감마를 하단의 식처럼 쓸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곡선은 FU의 형태를 갖고 시간에 따라 t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그림 리퍼를 포함한 모든 커브 쇼트닝 플로우의 솔루션은 네모 박스 안의 수식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앞에 세 식과 네모 박스 안의 식을 연립하면 하단의 미분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으로 얻어지는 FU는 최하단의 식으로 여기에서 C1, C2는 적분상수고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 리퍼 솔루션의 식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림 리퍼 솔루션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았듯이 그림 리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원 곡선의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y축 방향으로 상승합니다. 만약 임의의 폐곡선이 그림 리퍼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림 리퍼가 폐곡선을 지나치기 전에 이 폐곡선은 하나의 점에 수렴하게 됩니다.